찍기 29 들어가겠습니다. 찍기 29에서는 고려의 두 차례의 이민족 침입을 살펴보겠는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거란족 침입도 있었고 몽골족 그 침입도 있었는데, 그 관련되는 인물들을 섞어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물까지도 기억을 하는 점 강조합니다. 거란이 침입을 해요. 거란의 침입이 고려 성종 때 침입을 해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있어요. 거란의 침입은 이미 태조 때 만부교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하여 거란은 고려에 대한 감정이 컸죠. 또 고려는 거란을 적대시하고 있었죠. 근데 거란이 누가 침입을 해오려면 소설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설령이 침입을 해오고 우리는 서희가 소설령과 담판을 해요. 담판을 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합니다. 강동 6주를 획득해요. 이건 압록강 근처의 6개의 지명입니다. 흥화진이, 안진이 등의 강동 6주 이름을 외울 건 없지만 이걸 획득해요. 서희가 혀로서, 입으로서 담판을 해가지고 전쟁 않고 얻어낸 것이 강동 획득입니다. 그 이유는 강동 획주를 얻고 친교를 하겠다, 조공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2차 때는 거란 성종이, 거란의 성종이에요. 고려 때 성종이 아니라 거란 성종이 직접 침입을 해와요. 그때 우리는 양규라는 사람이 하공기라는 사람이 결국 여기에 관계점이다. 그때 양규와 성종 이때에 성종이 침입하는 이유는 고려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강조의 정변이 있었어요. 강조의 정변. 목종을 시해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해서 그걸 구실로 침입을 했던 건데, 우리는 강동 입조를 얻고 조공을 바치고 입조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지켜요. 3차 때 다시 침입을 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강감찬 꼭 기억해 줘야 되겠어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첩을 해 크게 이깁니다. 귀주 대첩. 이게 천공 18년 정도예요. 서희가 강동 획득한 것은 993년이에요. 흐름으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강감찬의 귀대첩에 의해서 전후 대책이 나오는데, 그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로 하자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축조. 이 천리장성 축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토련포까지. 그리고 이때의 왕은 덕종 임금에서부터 정종 임금 때까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 천리장성을 쌓던 것은 고려시대에도 쌓지만 고구려시대 때도 쌉니다. 고구려시대에도 당의 대비역에서 쌓는데, 이때 고구려시대 천리장성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비사성. 이 경계선도 알아야 돼요. 여기도 경계선 알아야 되고, 덕종, 정동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바꿔버려요. 정종에서 덕종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칠대실록을 편찬해. 칠대실록. 우리나라 고려 7대 임금의 역사인데, 요건 거란보다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는 자부심인데, 부전합니다. 부전해요. 그 외에도 나성을 축조해, 배경 주의 60리에다가 나성을 축조하는 등의 그런 일들이 전후 대책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데, 꼭 기억할 사항은 천리장성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7세기에 쌓았던 고구려 때 천리장성 쌓았던 것과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강감찬을 몽골 침입의 인물로 넣기도 하는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몽골의 침입이 결국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몽골은 세계 대적을 건설하고 많은 나라를 점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 있는 나라로서 고려와 몽골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여몽 협약이 있었어요. 협약. 여명 협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몽고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래서 몽고 사신 저고여라는 몽고 사신이 국경지대 넘어오다가 조공 받으러 오다가 피살되겠어요. 누군가 피살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고에 피살당해. 이에 몽고 1차 침입이 오는데, 그때 누가냐면 살리타이라는 살레탑이 침입을 하는데, 우리는 주유지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대결합니다. 인물, 몽골과 관계되는 인물이에요. 결국 2차 또 살리타이가 침입을 해와요. 결국 2차 때는 여러분들 누가 여기에 기억을 해야 하느냐면, 이때 그 관련되는 사람이 하공진, 양주, 하여튼 살리타이가 침입을 했을 때는 박서고, 2차 때 침입을 하고 살리타이가 나중에 2차 때는 처인성에서 용인입니다. 현재 용인에서 승장 김윤후가 격초입니다. 3차 때 침입은 살리타이가 죽었기 때문에 차라대가 오죠. 차라대가 오는데, 이 차라대가 온 이후에 우리는 많은 3차 침입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많은 문화재 손실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장경이 소실되고, 황룡사 9층 석탑이 아닙니다. 목탑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속장경이 소실됩니다. 이 속장경을 가능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일본에서 불경을 수집해서 속장을 간행하는데, 이 속장경을 간행할 때의 결국 그 기관이 교장도감입니다. 대장도감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는 대장도감이고, 속장경을 간행할 때는 교장도감입니다. 요 내용을 거란 침입과 몽골 침입에 있어서는 그 인물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 뒤에 결국
우리는 몽고 간섭이 이루어지게 돼요. 몽고 침입으로 인하여 우리는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합니다. 환도를 해요. 개경 환도가 몇 년이냐면 1270년이에요. 원종 때요. 고종이 아니라 원종 때요. 고려의 몽고 침입은 고종 때인데 개경 환도를 단행하는 것은 1270년이요. 조심해 주세요. 개경 환도에 대한 반발로 왜 끝까지 강화도에서 싸움을 해야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느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나온 것이 삼별초인데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요.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1270년인데 순서상 개경환도가 먼저고 삼별초난이 같은 년대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별초난이 강화도에서 일어나는데 그때는 배중선이에요. 배중선이라는 사람이 삼별초난을 이끌고 저항을 하다가 진도를 거쳐서 강화도에서 일어나가지고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 가는 것은 김통정 장군입니다. 배중선이 아니에요. 이때는 김통정 장군인데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 삼별초 정신을 기록해서 항몽 순우비가 있죠. 순우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입상이 자주 출제는 안 나오지만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찍기 29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시죠?